자,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트코인이 또 이제 한번 출렁였네요. 해외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55,555달러 정도를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말죽이에요. 서서히 말려 죽인다. 서말죽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메인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ETF까지도 유출되는 물량들이 많아요. 이제 기관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눈치 빠른 기관들이. 특히나 크립토 쪽에서 1등급 기관인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ST, ETH 정리, 언스테이킹 해가지고 정리들 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어제의 ETF 데이터를 보면요. 루곤 체인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좀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순수 유출만 아크인베스트랑 피델리티에서 좀 이제 많이 나왔네요. 유입량도 없는데 유출량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고요. 그냥 이제부터는 유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는데 왜 유입량이 왜 없을까요? 왜 적을까요? 아니 이제 팔 준비밖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매도 버튼밖에 누르지 않을 겁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안 가길 저도 바라긴 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뭐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런 것들은 얘네 가는 대로 가는 거고,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일단 트론이죠. 트론과 그 트론 민코인들, 민코인 사이클 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트론 어딨죠? 사실상 트론이랑 이더리움만 딱 비교를 해봐도 딱 그냥 모양새만 딱 보더라도 뭐가 강세장인지 뭐가 혼자 살아남고 있는지가 딱 티가 나요. 이거 그냥 머리 그냥 다 꺾였잖아요. 꺾이고서 이더리움 스테이킹까지 돌리면서 평균 단가 500만원대 맞춰진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더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자발트 코인처럼 막 몇천만원만 박는 게 아니고 이거 한 5억에서 막 10억 단위로도 이렇게 넣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최악이에요. 500만원이잖아요. 지금 얘는 이미 꺾였어요. 이 정도는 살아남기가, 그냥 판을 한번 뒤집어야지 살아남는 거지, 이거는 지금 살아남기가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ETF도 승인됐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 또 안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 한번 떨어지고 나서 비트 떨어지고 이더리움 올랐네, 몇 일 안 지나서 이 얘기 계속 막 뿌리다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왜 안 오르죠? 그러니까 ETF로 들어올 자금들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ETF 자체가 그냥 악재예요. 그냥 지금은, 올해는 그레이스케일 덤핑되는 물량들 때문에 오히려 악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달러 때문에 수요가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니까. 수수료 0.5% 차이만으로도 그걸 다른 기관들로 갈아타는 판국에 연간 3~4% 정도 되는 이더리움 이자를 포기하고까지 달러 가지고서 ETF를 살 일이 없죠. 그리고 귀신같이 다 들어갔어요. 원래였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랑 똑같았으면 이렇게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좀 너무 당연한 패턴을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 비트코인도 ETF 승인되고 나서 20% 정도가 빠지고 나서 올랐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때 왜 빠졌어요?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수수료가, ETF가 이제 승인이 됐는데 1.5%니까 다른 기관들은 0.3%에서 0.15% 이런 식으로 싸니까 그레이스케일 이 GBTC 이거 비트코인을 이거 갈아탄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다른 블랙록이랑 이런 것들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먼저 팔아야겠죠. 일단 먼저 팔았으니까 가격들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오히려 승인했는데 떨어진 거죠. 갈아타는 그 GBTC 물량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올랐어요. 자, 근데 이걸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하락하고서 올랐다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너무나도 좀 이제 너무 코인 시장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이더리움도 그러면 ETF 승인됐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 때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명분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뭐 스테이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투자로만 봤을 때 그냥 공평해요. 그냥 수수료 차이니까 정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수료가 조금 더 싼 곳들로 해서 들어간 경우는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ETF 첫 승인이다 보니까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시장에서 이미 들고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66만 개가. 지금 플러스 된 거 보면 20 몇만 개밖에 안 돼요. 수치상. 정확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더리움은 갈아타는 개념이 아니에요. 갈아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은요, 갈아타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냅다 그냥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킹이 안 되니까. 이거 원래 ETF 사면은 이더리움 보관해 주잖아요. 기관들이. 이 업체들의 이 자산 운용사들이 보관들을 해주는데, 이더리움은 좀 특이한 게 예전에 포우 방식이었으면 또 몰라요. 포우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포스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스테이킹, 프루프 오브 이제 스테이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테이킹 이자가 3, 4%씩 된단 말이죠. 근데 돈 많은 기관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저런 거 10억씩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들어가면 몇천억씩 포트폴리오에 넣을 텐데 3, 4% 이자를 포기하고까지 이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ETF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당장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 ETH2 있죠. 이거 평단 1,500달러 미만입니다. 1,500달러 미만이에요. 이거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거 한 80만 개 정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80만 개 빠지면 이더리움 1,500달러 미만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높은 가격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러면 트론? 이미 근데 결과값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죠. 트론. 이게 뭐 빠진 겁니까? 이전에 오른 게 있는데 빠진 거예요? 트론이? 이더리움 보세요. 얘는 꺾였어요. 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초기화를 한번 해야 돼요. 살아나려면. 얘는 리셋을 한번 해야 돼요. 이대로 간다면. 리셋.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민코인은 거를 타선이 없고요. 민코인이 1순위죠. 그리고 이더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빠졌지? 3월부터 생각해봤을 때 왜 이렇게 급하게 빠졌지를 생각해보면 그 코인 재단들도 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역사적인 최고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빨리 좀 팔아버리자. 이렇게. 그래야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높은 가격일 때 그렇게 팔아봐. 근데 이게 한 곳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타겟을 잡을 일은 없는 거예요. 마치 루나처럼. 루나는 한 곳만 그랬으니까 거의 완전 독원을 싸잡아가지고 욕을 했는데, 아 그냥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론은 뭐다? 트론은 오히려 ETF가 안 됐죠. ETF가 안 된 게 오히려 호재예요. 그리고 ETF가 되는 거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죠. 제로에서.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다 보니까 트론 자체가 없을걸요. 그레이스케일에. 그러니까 이게 악성 물량인 게 뭐냐면 그 전에 ETF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물량들을 가지고 왔다가 승인되고 나서 그 전에 사놨던 물량들이 이미 유동성으로 이제 재료들이 사용이 됐던 것들 악성 물량들을 합법적으로 코인베이스에다가 매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승인된 경우예요. 근데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다른 것들도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BSV도 온도 바이낸스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애들도 ETF가 아직 안 됐는데 걔네도 다 호재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 대표되는 코인이잖아요. BNB도 마찬가지고 트론은. 그리고 이제 차이나머니의 힘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페페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처음 시작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들 통해서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움직였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스틴 션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셈이나 막 이런 솔라나 기반의 인플루언서들보다도 더 이제 심하게 이렇게 트론 민코인 이런 것들 가지아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죠? 아잘리아? 이게 아잘리아? 마더의 그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증명들을 해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초입 구간입니다. 썬버프 출시가 된 지 8월 13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저는 결국에는 뭐 조정이 있든 뭐가 있든 결국에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이더 따라갈 거였으면은 원래 트론은 지금 100원 가 있어야 됐어요. 100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물량들을 거의 그 저스틴 썬부터 해서 트론 이 세력들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민코인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관리를 해주니까 물량들 그 가격들이 더 쉽게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뭐 팔든 안 팔든 만약에 레버리지가 딱 있으면 헤지 펀드들의 타깃이 되면은 루나 코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됐을 때 저스틴 선을 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기회라는 거 자체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들 보면은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그냥 바로 그냥 덤핑 셀 버튼밖에 안 누르는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대놓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마 언젠간 저스틴 선이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스틴 선도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에 포지션들이 물려있다라고 저격을 좀 맞았어요. 이더리움은 3,000달러고 비트코인은 얼마였지? 비트코인은 65,000달러인가? 후업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라고는 해명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물린 건 맞아요. 이더리움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ST, ETH에 스테이킹한 시점이 3,000달러에서 1조 이상을 스테이킹 했으니까. 어쨌든 레버리지가 껴있고 분명한 건 물려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터질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제 중국인들에게 아니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저스틴 선의 팬들에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아갈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불려왔어요. 왜냐하면 입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고, 언젠간 터질 그럴 이제 트론의 사태들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이제 카르마들을 좀 뿌릴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스틴 선도 알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미 커져 있고, 여기서 막말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트론에 대한 이제 그 헤지 펀드들도 트론을 가격들을 떨어뜨리려면 예를 들어서 현물이 있어야 돼. 현물이 그냥 뭐 코인베이스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트론 코인을 뭐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던질 물량들이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 돈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 선물로 트론 코인을 그냥 공매도로 찍어 누른다고 한들, 이거는 유통량의 거의 진짜 대다수가 이쪽 트론 세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뜨리기가 당장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적절한 구간에 어느 순간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루나랑 좀 비슷한 결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는 있다.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 설계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USTC를 리패깅하기 위해서, 만약에 루나 코인에 대해서 가격들이 떨어지면은 아니면 USTC가 디패깅 되면은 루나 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USTC 이제 패깅을 방어하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분명한 건 이제 좀 똑같은 구조는 아닌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미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는 저스틴 선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을 믿지 않고요, 저스틴 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으니까. 썬도그도 한번 보십시오. 썬 코인도 보세요. 한번 몇 주 전부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변동이 있다고 한들 그냥 조정이면 조정이지. 근데 좀 아쉬운 건 0.03달러 도달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네요. 좀 아쉽긴 한데 좀 그거 한번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이거 아마 분명히 최신 댓글 보면은 분명히 한 200% 확률로 0.03달러 전에 언급한 것들 분명히 있을걸요? 한번 볼까요, 한번? 썬코인 0.03달러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여기 있네요. 그쵸? 귀신 같죠? 딱 기가 막히게 예상했죠. 썬 0.03달러. 좀 내리면 좀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방금 있으니까 그건 없네요. 일단 하나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댓글들 밑에 달리는 거 저스틴선 사칭 해가지고 여기다가 썬펌프 이제 도메인 이거 그 해커들이 만든 주소인데 여기 지갑 이거 들어가가지고 지갑 연결하는 순간 지갑 다 털립니다. 조심하세요. 절대로 절대 이런 것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있을라나? 0.03달러? 다행인 건지 없네요. 그냥 별로 그렇게 공포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남탓이지, 남탓. 0.0 분명한 건 아마 지금 변동해봤자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전에 오른 것들을 생각들을 안 하고 저렇게들 이렇게 댓글들 단다니까요. 뭐 분명히 뭐 선물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댓글들 달겠죠. 그쵸? 저스틴 써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스틴 선에 대해서 저는 무한 신뢰예요. 아직까지는 무한 신뢰고, 결국에 저스틴 선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0.03달러까지 오면은 다 사겠다. 뭐 지금 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풀롱 치세요.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계속 건설하세요라는 댓글에도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0.03달러 선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도 좀 있네요. 킵빌딩. 여기 0.035달러 브레이크 깨졌다. 뭐 긍정적인가요? 그런 거 얘기들이 별로 없네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아직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 댓글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0.03달러 그 얘기 한 게. 이게 좀 기간들이 좀 지나서 그런가. 자, 어쨌든 이미 시장에서는 결과로 좀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완전 죽었는데 트론 코인은 살아남고 있죠. 저는 그래서 트론 민코인 사이클이 지금 지나봤자 2,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하는 속도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씩들 다 공개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게, 만약에 리플도 이런 민코인 생태계를 이제 잘 띄웠으면은 리플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리플이랑 트론이랑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그 뭐냐 전송 수단으로 이제 사용들을 했어요. 그 리플과 트론이. 이게 좀 이제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네. 감기 걸려서 그런가? 그러니까 리플이랑 트론이 전송 수단으로만 쓰였다가 이제 USDT랑 USDC가 상장이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이제 거래소로 출금할 때 굳이 리플 트론 안 사고서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출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임새가 없어졌다가 트론은 쓰임새를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썬펌프에서 거래하는 민코인들을 이제 트론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트론의 NFT도 트론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스트랜드에 TVL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저스트랜드가 트론 코인들을 좀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디파이라마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은 사실 뭐 크게 분석할 게 없어요. 저희가 정확한 자금의 흐름들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트론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이건 좀 팩트로 보면은 사실상 2024년 3월 달에 더 커졌는데, 지금 민코인 사이클 시작하고 나서 트론에 대한 TVL이 커진 건 아니에요. 이게 뭐 TVL이 커지지 않은 거는 뭐냐면, 트론을 가지고서 트론 민코인을 샀으니까 이게 자금이 오히려 TVL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TVL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예치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저스트 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딩, 그러니까 트론을 빌려주는 건데, 이 트론 잠겨 있는 물량이 56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트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딩 여기 딱 가보면요,
여기에서 트론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트론. 그 물량들 트론이 잠겨들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몇 개냐? 얼마나 잠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TVL이 말이 안 되게 잠겨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트론이 17.6조죠. 이거 환율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환율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자, 테더 1359원 곱하기 자 7.9억 달러니까 79로 할까? 그냥 정확하게 할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면 이거 맞나? 맞겠죠? 자, 그러면 10조 7천억이 나오네. 10조 7천억. 10조 7천억. 그러면 몇 프로야? 17.6 빼기 10.7조. 이거를 나누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6.9조. 아, 헷갈리네 갑자기. 6.9조니까 나머지 저걸 나눠야 되나? 10.7 나누기 17.6인가? 아, 자고 일어나서 찍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 어우. 10.7 나누기 17.6 이건가? 그리고 100 곱하면 되나? 한 60% 가까이가 좀 물려있네요. 아, 60% 가까이가 TVL에 잠겨있네요. 이게 잠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의 60%가 잠겨있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량 가격들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건 TVL에 잠겨있는 물량이고, 트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하면 더 하겠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이더는 좀 많이 빠졌네. 한 15% 정도? 지금 많이 빠졌죠, 확실히. 와, 이거 돈들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 이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TVL 잠겨놓은 것들 이거 덤핑하고들 하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 박살났잖아요, TVL이. 이거 돈 빼가지고 이거 이더리움 던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리스테이킹에 잠궈놨던 것들 벌써 한 50%가 빠졌네. 자, 그리고 이제 솔라나도 보시면은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시가총액 꽤나 많이 잠겨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엄청 많지는 않네. 이거 좀 데이터가 좀 잘못됐나? 그러니까 트론이 좀 압도적이에요. 트론이 60%가 잠겨 있어요, 전체 물량에.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더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잠겨 있는 것들이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디파이 쪽에서만 잠겨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더리움도 뭐 예를 들어 업비트나 이런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좀 완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디파이 쪽에서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파이 라마에서 이 데이터 추산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솔라나는 아마 더 이제 잠겨 있을 겁니다. 거래소 자체에 잠겨 있는 것들도 있고, 합성 자산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게 수치가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는 좀 이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론 코인만 딱 바라봤을 때 이더리움은 15% 정도가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되고 있는데도 15%밖에 안 잠겼는데, 트론은 이 디파이 쪽에 잠겨 있는 것만 60%고, 그러면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럼 유통량이 40%로 노는 건데, 유통량이 40%만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그 40% 중에서도 세력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지갑이나 아니면 거래소 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소 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계산을 해봤을 때 정말 좀 적게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잠겨있는 물량만 60%니까 TVL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더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 나중에 됐을 때는 이 저스트랜드라는 여기에서 랜딩 하잖아요. 이거 대출하고 좀 빌려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왜 이걸 좀 말씀드리냐면, 이거 투표할 때, 후보비 투표할 때 이거 스테이킹 하는 것들 합성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1W 이 썬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썬 코인을 예치하면은 이 합성 자산을 제공해주고 이걸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만이 도달하면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1억 5천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썬코인 이거 가지고 이 수익들로 또 나중에 소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이 저스트랜드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썬펌프 민코인들 살 수 있게 트론 코인을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 여기 잠겨있는 이 트론 물량들을 가지고요. 나중에 이 썬펌프에서 예를 들어서 썬펌프가 됐던 썬 스왑이 됐던 다 이제 그 트론 이 저스틴 선이 소유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민코인도 구매할 때 예를 들어 트론 링크에 트론이 1만 개 정도가 있으면 한 4만 개를 빌려줘요. 그럼 5만 개 가지고 트론 민코인들 살 수가 있고 대신에 20% 떨어지면 그거 반대로 강제로 청산되고 크로스 마진처럼 이거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빌려줄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빌려줘서 만약에 그 가격이 올라요 민코인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버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직도 시작 안 됐어요.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분명한 건 2020년에 디파이나 이런 계열들이 그런 식으로 펌핑들이 됐거든요.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디파이 쪽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가 됐던 뭐 이제 에이브 아베가 됐던 그 디파이 계열 코인들을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내 담보금의 가치가 내가 담보로 잡았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분명한 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트론 민코인들을 샀어요. 샀는데 요놈 가격이 올라요. 사는 게 담보대출 맡겨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그 가격이 오르면은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분명한 건 저스트랜드에 지금 트론 잠겨있는 물량만 전체 유통량의 거의 한 50% 정도? 저스트랜드만 봤을 때는 50%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트론까지 빌려줄 수도 있다. 전체 유통량을 전체를 거의 통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버블의 정도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한 트론 민코인의 유동성을 이렇게 레버리지로 대출로 빌려주면은 이것들은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죠. 자, 이렇게 좀 이제 건강하게 좀 이제 조정들도 나오고 구축들도 되고 이제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어요. 저스틴 선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비트가 움직일 때 트론만 살아남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선물 상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비트가 만약에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뭐 44,000달러까지 폭락을 한다 만약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게 거의 마지막 데드캣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분명한 건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트론만 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선물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 대비해가지고 미리 올린 거일 수도 있죠.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곡선 보세요. 곡선을. 그러니까 그것들 조정 나올 거 대비해가지고 미리 올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도 레버리지 항상 조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트론 민코인 사이클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나씩 이제 준비가 되면서 건설이 되어 가는 과정들을 제가 초창기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이제 브리핑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고의 상황은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고요. 준비가 되고요. 이미 투표할 수 있는 썬코인에 대해서 투표해가지고 후오비 상장 투표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맞는 거 보니까 이거 이미 준비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씩 이제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스트랜드의 이 트론 코인을 빌려주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이클을 믿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더 길어지면 더 좋겠죠. 모두가 CEX에서 이탈하고서 트론만 가지고서 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트론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더리움 불장에 대해서 예행 연습인 게 뭐냐면 트론에서 차이나머니의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애들 다 죽을 때 트론은 혼자서만 지금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분명한 건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이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 죽을 때 조정은 나올 수도 있는데 트론만 살아남는 겁니다. 100원 미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가더라도 트론은 100원 미만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나머니의 그런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한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 코인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그런 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국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중국의 이런 여러 방들을 딱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많아요. 젊은 층들이 많고 오히려 민코인들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경우들도 좀 많고
특히나 이제 그쪽 부류들을 보니까 좀 단타식으로 진입들 하면서,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게 엄청 심하잖아요. 양극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월급 받더라도 한 많아봤자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다른 쪽으로 새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 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관심 분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단합도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로 단합돼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을 털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방들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고래방들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작은 방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다른 애들이 다 죽었을 때 트론만 저는 살아남는 그림들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 떨어지는데 트론만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니고, 분명한 건 내려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어쩔 수가 없고, 대신에 그것들 가격들 이 추세를 좀 이제 살리기 위해서 미리 트론 가격들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불장의 끝은요, 본격적인 시작은 저는 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어요. 차이나 머니에 대한 이제 힘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스트랜드에서 빌려주는 트론, 이 전체 물량의 60% 이상 TVL에 잠겨 있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트론이 유일해요. 그러면 유통량의 40%로만 노는 건데, 이 40%도 거의 한 2, 30%는 소수의 고래와 거래소들이 독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로만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노는 거죠. 이게 그 여러 가지 코인들, 민코인들의 특징이에요. 페페도 그랬고요. 브렛도 그랬고, 막 여러 그냥 대형급들도 그런 식으로 유통량의 7, 80% 이상들은 그 소수의 그 세력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안 팔고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가격들이 깨질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팔기 전까지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TVL로 많이 잠겨있는 트론을요, 나중에는 썬펌프와 썬스왑 같은 곳들에서 스왑해줄 때 우리가 레버리지 담보대출로 빌려줄게 라고, 이런 것들까지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썬부스트인가? 그게? 썬부스트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뭔가 있다라, 부스트?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썬부스트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겠죠. 저는 저스티선을 믿습니다. 시장을 안 믿어요. 지금 이미 트론은 전체 물량 80%는 아마 이 세력들과 TVL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지켜지는 게 언젠가는 터질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터지기 전까지 저스티선이 먹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카르마를 마지막까지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스트가, 이게 썬부스트가 뭔데,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네요. 그건가? 레버리지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썬부스에 출시가 되는 거는 새로운 수익 농사 모델이 승인 기반 시스템에서 무료 상장 방식으로 전환된 썬펌프의 민코인의 전례 없는 기획을, 이게 무슨 말이지? 새로운 수익 농사? LP에 대한 그런 얘기인가? 리퀴디티 파밍? 썬펌프 베타, 지금이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베타예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3일에 썬펌프 베타 출시 이후에 무려 7만 개의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면서 매일 평균적으로 3,70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치고 지금은 거의 3,709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3,690개는 거의 다 죽고 있다. 지금은 그래요. 민코인 수익 농사를 위한 설계된 썬부스트의 출시는 썬펌프 플랫폼에서 민코인에게 신선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가속화시킨다. 썬부스터는 민코인 유동성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에게 민 자산에 대한 유연성을 고도로 설정하면서 LP 플랫폼에 제공하여 트론의 장기적 생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LP 잔금 기간은 사용자, 이게 썬부스트가 기존에 LP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처럼 보상량을 좀 이제 많이 줄 테니까 그런 것들 유동성을 좀 채워서 넣어라, 이런 것들 부스트 기능인 것 같아요. LP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유동성이 지금 제한이 된 상황이 뭐냐면, 썬스왑에 만약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들밖에 이게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왜 좀 긍정적인 거냐. 자, 만약에 썬독으로 볼게요.
자, 원래였으면 리퀴디티 물량에 이게 추가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덱스에서 만약에 썬스왑에서 이 썬도그를 구매하면은 이게 양방으로 바뀌잖아요. 썬도그를 구매를 한다는 건, 썬도그를 트론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TRX. 그럼 이걸 구매를 하는 거죠. 양방으로. 그러니까 트론 코인을 썬도그로 스왑을 하는 겁니다. 덱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조가 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트론에 NFT가 있으면 트론의 NFT를 트론으로 스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구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좀 간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 트론을 썬도그로 스왑할 때 스왑한 트론을 여기 리퀴디티 물량으로 잠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급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을 추가하는 게 썸 부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이제 나와 까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거는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그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유동성을 예를 들어 이자나 이런 것들 줄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킹하고 하면은 뭐 더 좋게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썬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썬코인을 락업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썬코인에 대한 가격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과값을 보여줬고 증명을 했고, 이미 저스트랜드에만 50% 이상 되는 TVL이 잠겨 있어요. 이게 모르죠. 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자금들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세력들이 트론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은 걸로 트론 사가지고 무한으로 이거 반복해가지고 여기다가 잠가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론의 가격들이 그 사이에 계속 올라갔던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크립토라는 게 다 그렇죠. 언젠가는 터질 버블이겠는데, 저는 그 전에 상황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터지기 전에는, 이 레버리지가 터지기 전에는 어쨌든 먹여주는 기회도 있었으니까. 리먼 브라더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리먼 브라더스 터져가지고 완전 그냥 휴지 조각이 됐을 때도 부동산들이 그 되기 전에는 다 먹여주긴 했어요. 그냥 자산시장의 모든 구조가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좀 나스닥이랑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실제로 수요를 만들어냈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로 구상들 하면서 10년, 15년 이상 계속 존버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했고, 그냥 자산시장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 트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대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저는 이 불장이 사이클의 정도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씩 좀 빌드업이 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일단 썬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저스트랜드에 어쨌든 트론에 잠겨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썬펌프나 썬스왑에서 민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트론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담보대출은 물론이며, 이미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레버리지와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데, 이걸 이제 썬펌프와 썬스왑과 이제 그냥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그거예요. 원래였으면 담보대출이라는 게 내 담보물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여기서 빌려주는 건데, 그런 담보물이 좀 잠겨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1만 트론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를 일정량의 물량들을 담보로 잡고서 그 트론을 빌려줄게. 4만 트론 정도로. 그러면 이게 트론 말고 약간 좀 이제 연동을 합성자산처럼, 뭐 예를 들어 JS 트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게 썬스왑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거 분명히 20년도 디파이 불장 때 아마 그것들을 참고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준비들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됐으면 엄청난 유동성의 버블이 시작이 될 겁니다. 최대 레버리지가 어디까지 설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불장이라는 게. 사실상 1억을 사는 거나 1000만원 가지고 1억을 사는 거나 1억이라는 돈으로 사는 건 똑같으니까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고, 지금 그런 과정들을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2,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마치 막 준비가 된 것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알트코인들은 이 사이에 트론 사이클에 더더욱 더 묻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트론 사이클에 대해서는 정말 좀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저는 썬코인에 대해서도 사실 2020년부터 바라봤었는데 얘가 비트토렌트나 이런 애들이 주목받을 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단순히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적고, 예를 들어 그때도 트론은 조 단위가 넘었고 저스트 코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썬 코인은 왜 안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썬 이 프로토콜에다가 썬을 사가지고 예치하거나 막 그런 것들, 거버넌스 토큰이 좀 주목받을 일은 없었는데, 사실 이 사이클 자체가 마치 예전에 유니스왑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이제 본인들이 직접 토큰 그 민코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본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광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원래는 연예인들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생태계들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사례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죠. 최초. 이런 사례들은 최초는 솔라나 펌프펀이 있는데 그거 걔네가 최초잖아. 그거 말고요. 그 펌프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썬펌프에서 개선을 하는 거죠. 펌프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은 아니고 봉크랑 뭐 위프 같은 그런 코인들이 원래 메인이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그러면서 덱스 쪽에서 유동성 좀 이제 활발해진 게 그게 메인이고, 썬펌프에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로 트론 민코인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 봉크가 펌프펀 출신이 아니잖아요. 위프도 펌프펀 출신이 아니고, 근데 썬도그는 썬펌프 출신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저는 언젠간 꺼질 버블이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먹을거리들이 없어졌을 때 차이나머니를 한번 맛볼 수가 있는 게 저는 트론 민코인 사이클이라고, 여기까지 저만의 그 좀 생각 총평,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 기간들이나 이런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길게 봤을 때는 2020년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썬펌프라든지 아니면 그 트론 민코인들이 이제 시장에 드러날 일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도지나 뭐 시바이누 같은 애들이나 드러났지. 물론 그때도 이제 그 트론 민코인들도 잠깐 이제 찍먹하기도 했지만 그 트론 이 생태계에서.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었네요. 길었지만 뭐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